아는 것이 힘이다. 대충 뉴스의 재섭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야동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적절한 질문이 아니겠군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언제 처음 야동을 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야동이란 야한 동영상의 줄임말로 음란물, 성인물, 포르노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 뜬금없이 야동 얘기를 하냐고요? 확실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호기심이든 우연이든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든 누구나 한 번쯤은 야동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야동을 보면서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죄책감, 쾌락, 역겨움. 그런데 야동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음란물은 게시자만 처벌받는 데 비해 아동 음란물의 경우는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야동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초상권, 이걸 원치 않게 보게 된 사람의 성적 수치심 등 각종 위법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게 바로 야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동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도덕성에 대해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생활 논란부터 고액의 수입, 각종 갑질. 저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행위에 대한 저마다 나름의 비판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얼마나 깨끗한데? 라는 식의 반박은 논란의 중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인간사회 안에서 법은 늘 최소한이어야 하고 법보다는 공동체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정서는 목적을 가진 일부 세력들에 의해 조장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야동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그리고 또 야동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재섭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알고 갑시다. 재벌 백과 사전. 청산되지 않은 진일 역사와 군부 개발 독재,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한 재벌들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고 지키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2부에서는 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지역의 해당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이죠. 오늘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보배이십니다. 그 이회수 작가의 신간 웹소설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에서 많은 모티브를 주신 금강요정 김종수 기자 연결되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요즘 날씨 굉장히 많이 덥고 또 비도 안 오고 하는데 현장에 계속 계시려니까 아무래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녹조밭에 들어갔다가 푹 빠져가지고 지금 몸에서 좀 시궁창 냄새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얼른 빨리 우리 방송 녹음 마치시고 씻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인사말에 이제 이회수 선생님의 웹소설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기자님도 예. 그 소설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으시다면서요? 한 두 차례 공식적으로 가서 만나 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라는 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4대강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서 좀 많이 만나 뵀어요. 그리고 사실 금강에 있는 녹조를 제가 가져다가 좀 드렸거든요. 네. 가져다 드린 건 아니고 녹조를 궁금해 하시길래 제 차에 항시 구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 있는데요 했더니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저 뒷책임은 제가 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져다 드렸는데 작은 병이에요. 가져다 네. 드렸는데 그 이예수 문학관에서 그 안에서 열면 안 되는데 네. 궁금해 하시길래 살짝 열어드렸죠. 네네. 그랬는데 그날 그 냄새가 작가님이 이 똥냄새 한 100배 정도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작가님하고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문학관 그날 문 다 열고 추억 바로. 그래서 덕분에 좀 혼나고 혼난 기념으로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소설 내용을 전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들은 바로는 예. 그 녹조라떼 원흉인 예.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MS라고 있다면서요? 예. 문디 식기의 줄임말을 해서 MS라고 하던데 그분이 예. 그거 먹고 설사하고 이런 내용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금강에서 취재하면서 2013년도부터 물을 조금 1년에 한 5-6차례 마시거든요. 금강 물을 그냥 그 채로? 예. 그래서 이제 이 먹다 보니까 이제 이 설사도 하고 바로바로 지금 2015년도부터는 이렇게 꼭 녹조물이 아니어도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냥 화장실로 뛰어가야 될 정도로. 아이고 위험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사실 지금 환경부나 충남도 같은 경우가 특히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는 아직도 금강물을 2급수라고 그래요. 오늘도 제가 그 녹조 똥물에 갔다 왔는데 이게 어떻게 2급수냐. 말 그대로 환경부가 얘기하는 자기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4급수 오염 지표정들이 바닥에 그냥 거미줄처럼 얽혀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도 2급수라고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기술을 가져서 그 물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물을 좀 먹어서, 2급수면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이고. 예, 그래서 먹어서 이 분석하는 방법, 그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기자님. 사실 그 정도로 좀 강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절실한 부분들이죠. 이 물이 먹지 못하는 4급수 똥물인데 정부는 늘 2급수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먹고 나면 바로 배탈이 나고 또 화장실을 뛰어가지 못할 때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작가님이 그런 내용을 좀 담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아유, 기자님, 네. 너무 드시지 마세요. 지난번에는 큰 비리끼벌레도 드셨다고 하고 남들이 들으면 오해합니다.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배시니까 잘 건강 챙기셔야 하고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2013년도부터 오마이뉴스 팀하고 4대강 특별 취재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이야기하고 6월 1일날 지난 6월 1일날부터 이제 4대강 수문 개방이 이루어졌잖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 지시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금강 같은 경우도 뭐 3개의 보 중에 가운데 공주보 쪽이 수문 개방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뭐 2014년도부터 뭐 금강뿐만이 아니고 4대강을 다 뒤덮었던 큰비리 기벌레 문제라든가 네. 그리고 요즘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녹조 문제를 녹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그 4대강 특별 취재 오마이뉴스 팀하고 같이 이제 2013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올해도 오마이뉴스하고 같이 4대강 독립군이라고 해서 팀을 꾸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금강하고 낙동강하고 이제 두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특별 취재를 했는데요. 세정보부터 저 아래쪽까지 싹 돌았는데요. 실제로 뭐, 한 160억 들어간 뭐 4대강 둔치공원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 방치되어 있는 모습도 좀 알렸고요. 지난달에도 한 말씀해 주셨죠. 예. 근데 이제 그 한 곳이었는데, 금강에 그런 공원이 한 90여 개가 있습니다. 90여 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에만 그런 공원이 90여 개나 있어요? 예. 4대강 수변공원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조 1000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357곳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금강에만 한 90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계속 이번에도 똑같이 그거 다 부서져가지고 네. 전에 말씀드렸던 또 다른 장소가 또 다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수리하고 다시 또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도블럭 깨져 있고 뭐 데크 부서져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콘돔 나딘 굴고.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관리를 했는데 얼마 전에 풀을 싹 깎았어요. 네. 우리 그 특별 취재 끝나자마자 이제 그 좀 언론에 노출되니까 싹 제초 작업을 했는데 엊그제 다시 가니까 다시 또 키높이 왔고 또 자랐던 거예요. 풀들이. 그리고 그 데크 시설물들이 다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풀들이 삽질을 밀어 올리다 했네요. 보니까. 삽질을 했어요, 그야말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으로 돈만 계속 쏟아붓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나타났고요. 또 뻘들이 이 강바닥에 지금 우리가 사실 녹조라고 얘기하는데 녹조보다 더 무서운 게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뻘들이 네. 너무 많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전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세정보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세정보만 이렇게 쌓인 줄 알았는데 아래쪽에 공주보, 백제보 그 아래 하구도까지 강바닥이 그냥 시커먼 뻘로 그냥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일종의 시궁창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들어갔는데 바지장화를 입고 들어갔는데 그냥 푹푹 빠지는 거예요. 안에서 거의 막 두려움에 떨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그 상태에서 혼자 들어가서 만약에 그랬다면은 위험하죠. 빠져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위험하죠. 예, 뻘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가도 어떤 곳은 너무 퇴적돼서 배가 그냥 흙 위에 그냥 얹혀질 정도로 그런 곳이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운 모래나 자갈 같으면은 이 강이 아름답게 재퇴적도 되고 하중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니 하겠는데 이게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냥 시궁창의 시커먼 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악취도 심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를 개방했다라는 뉴스만 들었을 때에는 그래도 이제 강이 조금 흐르겠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일부 보들만 열었기 때문에 효과는 미비하고 그리고 여전히 뻘층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악취나 수질 오염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수변공원 역시 마찬가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시한 수문 개방, 우리 지역에 이제 공주보 수문 개방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사실 수문 개방이라고 말하기에는 진짜 부끄러울 정도인데 거의 20cm 정도 수문이 열린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개방이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개방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20cm를 낮췄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녹조라든가
수질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런 수문을 개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에서도, 지금 환경부나 충남도에서 2급수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2급수라고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잘못 알았던지, 아니면 충남도나 환경부가 잘못 안 거죠. 왜 그러냐면, 2급수의 수문을 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식수로 사용이 가능한 물이기 때문에. 결국 환경부나 충남도 이 수자원공사가 그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그 부역자들 있잖아요. 네. 그 부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시에 반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대통령은 지시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예. 그 공주보 수문 개방의 진실을 제가 좀 파헤쳐 봤는데요. 네.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국토부에 지시를 내린 거예요. 어느 정도 수문을 열면 되겠느냐, 해서 올려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 환경부, 농어촌공사, 자치단체를 싹 모은 거예요. 네.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모아서 이걸 알아봐라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주민들한테 찾아간 거예요. 네네. 이 강물을 쓰고 있는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수문 대통령이 열으라고 하는데 농사 어떻게 질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농민들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당연히 걱정된다, 농사 어떻게 져요? 염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 답변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한 다소 정말로 그 다분히 그 의도가 있는 질문 내용이네요. 그렇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냥 자기들 혼자 스스로 메아리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농민들은 걱정스럽다, 염려스럽다 하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올렸던 거고요. 그리고 수문 개방 예전 4대강 사업 전에 그 상태에서 20cm를 열어도 된다라고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등강은 4대강 사업 이후에 30cm에서 50cm 정도 수위가 공식적으로 올라갔다라고 국토부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 논리만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50cm의 수문 개방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그 농어촌공사가 얘기한 20cm만 그대로 갔다가 국토부는 자기들 그냥 입 깍 닫고 그냥 갖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수문 개방이 20cm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cm 수문 개방으로는 사실상 녹조를 없앤다든가 수질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닌 거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있거든요. 쓰레기라든가 부유물들. 네. 이거나 흘려보내는 역할. 실제로 어제 SBS에서 취재를 왔어요. 네. 취재를 와서 제가 공주보를 데리고 갔는데 공주보 수문 20cm가 낮춰져 있으니까 물이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네. 상류에서 50m 올라가니까 물이 반대로 역류하는 거예요. 바람 타고. 아무 물이 요동을 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었다고는 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4대강 수문 개방 하나의 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4대강 특별 취재를 하느라고 저 한강 쪽에 올라가 있었어요. 네. 한강 쪽에 올라가 있었더니 자유한국당, 저는 자유당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분들이 공주보에 다 다녀가셨더라고요.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예. 제가 없는 사이를 알았는지 단체로 싹 다녀가셨더라고. 그러면서 농민들을 불러다가 이게 이 아까운 강물을 이 금싸라기 같은 요즘 같은 가뭄에 물을 다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선동을 한 거예요. 언론도 많이 거기 찾았고요. 그래서 그 농민이 이 물을 왜 흘려보내느냐라고 계속 항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이 받아서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공주보 쪽에 있는 물이 지금 가장 가뭄 피해가 심각한 그 충남 서북부 지역에 그 가뭄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도수로 문제가 지금 공주보가 아니고 백제보예요. 백제보. 백제보 하류 6km, 정확하게 6km 지점에서 보령 댐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 물을. 그래서 이제 충남 도민들 식수로 사용하는데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그때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예견됐었죠. 이 금강에서 가져간 물 너무 더럽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가져가는 물량으로는 그쪽 식수 감당할 수 없다. 가뭄에 대처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천은 저 용담댐 물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보령에는 저 대청 댐물이 거기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을 연결을 해서 써라. 네. 그게 훨씬 맑은 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라고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충남도가 빡빡 우겨서 그 도수로 공사를 했죠. 650억을 들여서. 뭐 산도 타고 그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65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 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서천까지 들어와 있는 용감댐 물 먹겠다. 그 공급하겠다. 그리고 보령 쪽에 들어와 있는 대청댐 물 공급하겠다. 그렇게 했죠. 특히 이 금강물 4급수 똥물을 가져가니까 보령댐에 그 가뭄에 이 물을 갖다 집어넣게 되니까 거기 남조류 그 독성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아, 오히려 오염을 시켜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그 경고, 그러니까 이 수질 애보제라고 물의 등급 이 오염원에 따라서 경보 발령을 하는데요. 2단계인 경보까지 내려지게 된 거예요. 남조류 네. 수치가 높아져서. 결국 이 상태라면은 그 보령댐의 물까지 4급수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며칠 전에 이제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조금 더 이러한 사실들이 잘 전달이 돼서 청와대까지 전달이 잘 돼가지고 좀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네. 참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네. 그 자유당 분들이 공주보에 다녀가셨다라고 했잖아요. 아, 네네. 네. 그 농민이 한 분 거기 와서 금싸레기 같은 물을 왜 흘려보내느냐고 소리를 쳤는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분이 누군가. 아, 네. 그 금강물을 쓰지도 않는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공주에 사시는 건 맞아요. 근데 공주 유급이라고. 네, 유구, 아산 가는 길. 25km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분은 이 금강물을 먹지도 않으면서 와서 왜 숨은 열어서 20cm 물을 흘려보내느냐라고 하나의 그냥 쇼한 거죠. 아, 너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그런 애국 시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주에 사는데 네. 한강의 수문을 왜 여느냐라고 항의하는 것과 네. 똑같은 이치인 거죠. 결국 하나의 쇼를 하기 위해서 그런 농민들을 데려왔던 거죠. 이 자유당 분들이. 아, 네. 그 부분 탐사 취재하면 재밌겠다. 그분하고 자유당 의원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수문 개방할 때 낙동강에서도 똑같이 개방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 많은 언론들이 모인 상황에서 농민이라고 한 분 오셔서 굉장히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수문 열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막 난리를 쳤던 분이 계세요. 네.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예전 새누리당이죠. 네. 그분 새누리당 군의원을 하셨고 농사는 전혀 짓지 않는 분. 그런 분들이 와서 농민이라고 소리치고 사기치는 거죠. 실제로 공주보의 수문 개방과 이 4대강 사업 전에 이 금강에서 물을 가져다가 농업용수로 공급해서 물을 쓰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사업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뭐 엄청난 가뭄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농사를 못 짓고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틀 전에 공주시에다가 농정과에다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공주에서 모내기를 못한 곳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조금 있더라고요. 조금 있는데 그곳이 다 어디냐? 차량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 다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천수탑에 농사를 짓는 분들만 이 모내기를 일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결국 이 금강물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 4대강 수문 개방과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문을 다 개방하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아,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펌핑장에 관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사실.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볼을 식으로 못 열게 염려스럽게 하고. 만드는 게 음. 결국 4대강 소문 열리는 걸 이 두려워하는 그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그 앞잡이들, 부역자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 논리인 거죠. 그래도 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가둬진 물이 이제 흘려 내려가니까 그 물을 예. 쓰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 위치상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물의 쓰임도 다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큰비디끼벌레 얘기도 좀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자님이 예,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유일한 그 큰비디끼벌레를 드신 분으로 예, 큰비디끼벌레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예, 큰비디끼벌레가 보통 2급수, 3급수에 사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식물성, 동물성 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데 얘들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녹조가 발생을 해야 돼요. 녹조가 있어야 얘들도 살 수 있는데 2014년도 금강에서 처음 발견된 큰비디끼벌레가 2015년도, 16년도까지 이렇게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2016년도 일부 다 없어졌어요. 금강에서. 그러면서 이제 4급수 오염 지표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큰비디끼벌레보다 더 안 좋은 벌레들이 출현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붉은 깔따구 뭐 이런 거. 애들, 최악의 애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본류에서는 찾지 못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찾았어요. 본류에서. 본류에서 며칠 전에 찾았는데 요 지천이라고 하죠. 상류의 저수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네. 맑은 물이 유입되는 그 유입구에서 일부 자라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기 이제 그 지천, 그 중간 지점, 상류에 이제 공주에는 유구천이라고 굉장히 긴 지천이 있어요. 네. 그 중간 지점에 이 물을 농민들이 농사로 쓰기 위해서 물을 펌핑을 하거든요. 네. 펌핑수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 아. 그래서 지천의 그 중간 이 보에 그냥 이끼벌레들이 그냥 큼직막한 애들이 그냥 득식을 하게 이제 막 다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그 본류의 보를 막아놔 갖고 금강 수질이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금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천들은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이제 그 지천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다. 그렇죠. 그 지천까지 이끼벌레들이 타고 들어가면서 결국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한테 피해도 줄 수 있는 거고 또 농작물한테 피해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또 그 물을 가져다 쓰는 치수관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 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지금식으로 뭐 20cm 이렇게 퍼포먼스 하듯이 수문 개방이 아니고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중복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네. 이 물을 금강물을 굉장히 아깝다, 낙동강물을 아깝다, 한강물을 아깝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물이 만들어졌다.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쓰지를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 물은 아무리 많아도 이 쓰지 못하면 계속 관리비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물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물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진수희 전 이제 장관이 그 4대강 사업에서의 보와 녹조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밝혀진 게 아니다. 한강 하구뚝에 있는 물들은 거기 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발생 안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와 녹조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참 불쌍한 분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인터넷에 네. 한강의 녹조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수정구라든가 네. 그쪽이 한강의 녹조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데 녹조가 없다? 그분은 딴 나라 달나라에서 오셨나 모르겠어요. 그 녹조가 뭐 아까 서두에 이해수 그 작가께서도 이제 한번 그 위력을 느끼셨다고 했고 금강도 녹조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죠? 지금 현재 보 쪽에서는 녹조가 알갱이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상태고요. 네. 지금 아래쪽에
백제보 하류 쪽에 녹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부여 논산 쪽에.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오늘 또 이 강폭이 한 300m 되거든요. 네. 거기를 다 덮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각하구나. 그리고 오늘 뭐 한 33km 지점까지. 네. 그러니까 논산에 가면은 황산대교라고 있어요. 네. 논산 강경 젓갈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강경 젓갈부터 하구뚝까지 물길로 치면 한 33km 되는데요. 거기가 녹조 밭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이고. 녹조가 어느 정도로 진하냐면 아까 100배. 진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네. 너무 농도가 진한 거예요. 오늘 또 그 녹조 때문에 서울로 가시던 한겨레 신문 사진부 기자들이 네. 녹조에 있다라고 사진 하나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 보냈더니 네. 바로 유턴해서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심각한 것 지금 같은데. 발생하고 있는 녹조가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이제 그 남조류라는 녹조 속에는 남조류라는 물질이 있어요. 독성 물질이죠. 예,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독성 물질들이.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래쪽에 웅포대교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뭐 4대강 사업 전부터 개인이 수상 내재를 하는 수상 스키장이 있어요. 아, 네. 예, 계속 즐겨왔던 곳인데 거기도 2년 전부터 못 하겠네요. 녹조 때문에 아예 영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수많은 비싼 배들 다 그냥 둔치에다 쌓아놓고 아이고. 거미줄만 쳐놓고 그냥 열쇠만 둥글게 채워져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녹조가 너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이 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슴 아픈 거죠. 실제로. 이 물로 농사를 지어서 과연 먹어도 될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자체 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곳에서는 이런 남조류가 있는 물로 농사를 지어서 독극물이 검출된 사례도 있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남조류가 포함된 물을 투석하면서 일부 실수로 조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60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어요. 아이고. 굉장히 무서운 독극물인데, 이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관리되고. 그런 물로 지금, 그런 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용수로도 사용되고 있고, 일부 또 뭐, 그게 정제돼서 식수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강변 주변은 다 지하수를 먹거든요. 그 지하수가 강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흘러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녹조가 많이 발생한 걸 2015년도 가뭄 때 익산시가 금강에서 공업용수의 물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물을 식수로 한번 사용했다 큰 문제가 한번 발생했었죠, 그때. 익산에서요? 예,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말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물이 부족하게 되면 공업용수든 농업용수든 갖다 쓰다가 또다시 식수로 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 건강에 가장 치명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녹조밭에 아까 빠졌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셨죠. 냄새도 냄새인데 굉장히 몸이 가려워요. 피부 발진도 있을 것 같고. 네, 가렵고 우둘투둘하게 튀어오르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녹조를 만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가서 보지 않는 이상 그 심각성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돗물을 나는 별로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런 물들이 다 수돗물로 정제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물들이 다 도수를 타고 다 우리 도민들의 식수로 다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식수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문제는 정부는 안전하다라고 하고 늘 기준치야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다른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아무리 많은 물을 쌓아놨어도 이런 독극물이라고 한다라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건강만 해칠 수 있는 물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가 스럽습니다. 그 국토부에 그 물을 이렇게 정제된 걸로 해갖고 식수로 공급하면 어떨까? 그런 되게 얼마 안전하다고 전에 하니까. 저게 저한테 어느 분이 연락을 해왔는데요. 녹조 물을 자신한테 공급해주면 자기가 팔겠다. 아. 녹조 물 장사를 하자라고 제의가 들어오신 분까지 계세요. 그래도 이제 심각한 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해결책을 또 마련할 수 있고 또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자세한 이 사항은 페이스북에 김종술을 검색하시면요.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님의 그 페이스북 그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매일매일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업데이트 하시니까 그 참장을 같이 보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목소리를 좀 많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4대강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 훨씬 더 그 심각성을 많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드시 그 진상 규명과 함께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기자님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달에도 좀 맨날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더 알아야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소식들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아는 것입니다. 교양 채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죠. 재벌 백과사전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삼성에 대해 류영수 회계사와 민족문제연구소 홍경표 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